그 접선 구하는 방법들 다 안 까먹고 있어? 자, 그냥 간단하게 해봅시다. fx 시각화시키기 위한 그림만 간단하게 그리라 그랬고, 위의 점인 거 확인하고, 밖의 점인지 위의 점인지 잘 보고,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쉬운 경우네. 그럼 이 자식의 접선의 기울기는 x좌표가 1인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제 f'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f'1은 미분에서 1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1,4 지나가는 됐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좀 방식이 좀 다양하지. 얘랑 요놈이, 그러니까 이놈의 한 접선이 얘다라고 줘가지고 크게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지. 두 가지 다 알고 있어. 뒤에 방정식까지 쓰면. 그치? 뒤에 방정식 단원까지 좀 땡겨와가지고 한다면,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판단을 잘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gx 뭐 이렇게 있다 쳐. 그림은 대충 그릴게요. 시각 화면을 위해. 그러니까 이게 gx 그래프면, 얘가 지금 위의 점, b, gb 에서의 접선이 이놈이다라고 알려준 상황이란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제 얘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그냥 접선 개념으로 그냥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얘가 뭐 여기 지나가고 그냥 이렇게 접선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뒤에 방정식 부분 좀 떼온다면 gx가 지금 x 4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직선이지. 둘이 접한다, 연립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 얘가 중근을 갖는 그림. 그래서 우리 뒤에 방정식으로 요거 약간 이렇게 좀 조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그림 그리고 요거 그림 그려서 이렇게 그려가지고 막 접하는 거 찾고 요 막 이렇게 찾았던 거 기억나? 그지? 요 방법도 쓸 수가 있어. 언제나 길은 두 가지야. 됐어?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고쳤을 때 요 부분이 그리기가 쉬워지면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 그릴만 하네. 이게 미분계수잖아. 따라서 그릴만 하지. 그래서 얘는 이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 이거 빨리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지나가는 그림이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인가 보네. 맞냐? 그치? 이 방법으로 빠르게 해도 돼. 아마 접점 B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겠지. 접하는 그림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맞아? 이 방법 써도 되고, 그냥 오리지널대로 접선 계산해도 돼. 둘 다 가능. 미분에서 미리 G'X 써놓읍시다. 4X. 일단 지금은 뭐 접선 파트니까 접선으로 해볼게. G'X가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이제 B 집어넣었을 때, 즉 G'B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식 세워주시면 얘도 뭐 이 방법도 당연히 전혀 문제되지 않지. B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B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될 겁니다. 문제 없지? 따라서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 G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A가 될 거고, 요게 여기도 지나간다 하고 이 접선식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A 값이 나오겠지. 됐지요? 자, 그 다음 밑에 유제 1번도 그냥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거시기 하시면 되는 거니까, 유제 1번은 뭐 자네들이 해보시고, 유제 2번이나 해볼까? 그러니까 얘도 지금 길이 두 가지야. 방금 알려준 대로 직선 y는 mx가 저기에 접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아까처럼 방정식 이용해줘도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접선 파트니까 최대한 접선으로 한번 해석해보자. 얘가 여기에 접한다. 지금 다들 잘 보여? 이거 접선을 구하는 세 가지 스타일 한번 오랜만에 좀 써볼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세 가지 스타일이 접점 버전, 방금까지 한 게 접점 버전이지. 접점을 주는 경우, 진짜 두 번째, 기울기를 주는 경우. 왜 이러냐 진짜. 세 번째, 바깥의 점을 주는 경우. 일단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에 이제 기타 등등으로 뭐 가끔 공통 접선 막 이런 거 있고 뭐 추가로 막 그러지. 지금 예제 1번이랑 요 바로 위에 있는 유제 1번은 다 이거야. 이거 위에 점 알려준 거. 얘는 그럼 만약에 접선 기술로 이 문제를 푼다고 친다면 어떤 버전인 거냐?
이거지, 이거. 밖에 점.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지만 얘가 원점 지나가는 직선이라는 거 잘 파악해 주셔야지. 그래서 이 바깥의 점이 원래는 이 바깥의 점 문제가 원래는 우리가 푸는 게 어떻게 푸는 거였어? 잠깐만. 원래는 이렇게 밖의 점에서 근 접선 구해라 그랬을 때 접점을 놓는 건 기본이고 원래는 기울기도 문자로 식을 쓰고 그치? 그래서 이걸로 직선의 방정식을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으로 잔뜩 세운 다음에 이 점을 집어넣기 이게 원래 기본이었어. 맞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빨리 하고 있지 지금은? 빨리 하는 방법은 뭐야? 빨리 그냥 한 반박자 빨리씩 세우는 방법. 그냥 얘랑 기울기를 재면 쟤랑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지. 얘랑 기울기를 잰 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언제부턴가는 계속 이렇게 빠르게씩 세우고 있다. 됐지? 따라서 얘도 그렇게 바로바로 그냥 식을 세워버리도록 합시다. 따라서 이거 대충 그려줄게. 내 접선을 구할 때 그래프 그리라는 거는 그냥 내가 실수를 줄이기 위해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지를 좀 파악하기 위해 시각화를 시키는 용도라 뭐 대충 그려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딱 해놓고 지금 내가 할 일이 얘랑 기울기가 t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게 내가 할 일. 빼지는 상대방이 원점이니까 결국 이렇게 작성이 되겠네. 그럼 이것이 뭐랑 같다? 요거 미분해서 자 빠르게 미분해보자. 플러스 4xg 여기에다가 t 집어넣은 순간 변화율과 같다 하고 이렇게 빠르게 식을 한 박자 빨리 세울 수 있다 그랬고 이러면 이제 방정식을 금방 완성할 수가 있지. 그래서 바깥의 점은 이제는 요 버전으로 주로 계산을 하지요. 됐지? 그래서 조립 3차 방정식입니다. 조립제법까지 인수분해해서 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 됐나? 구하는 거 똑바로 잘 구해. M 구하는 거야. M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F'T잖아. 즉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2 집어넣는 게 정답이 될 것이야. 됐지? 다음 평균값 정리. 저거는 이제 전에도 내가 말했다시피 야 평균값 정리가 그래도 대략적으로 뭐 하는 정리인지는 기억은 하고 있어? 아예 모르는 건 또 곤란할 수 있고 그냥 대충 이런 느낌의 식이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거였지. 이런 느낌이었지. 평균값 정리가 구간 두 개를 딱 잡아놓고 이렇게 fx가 뭐 연속의 미분 가능으로 줄 거야. 어차피 연속의 미분 가능으로 줄 건데 평균값 정리에서 말하는 게 뭐야? 양쪽 끝 구간에 요 직선의 기울기랑 동일한 즉 평행한 접선의 접점의 x좌표 c를 찾는 행위 이게 평균값 정리다 정도는 그냥 이미지 딱 그려주십시오. 보통은 이제 결국 평균값 정리는 실전 문제 풀 때는 그림을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그림을 상상해서 풀어야 되는 건데 어느 정도는 알고서 좀 들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자 지금 예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실은 예제 2번은 평균값 정리라는 말을 몰라도 할 일을 갖다가 하면 풀 수 있어. 그치?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지. 맞지? 근데 그냥 어느 정도 생각? 결국 얘가 1-2에 F1-F-2가 F'A가 된다. 이렇게 되는 A값 구해라. 뭐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냥 생각하기로 -2부터 1 사이에 저 fx 그래프가 뭐 이렇게 지나갈 건데 이제 점선이 알아서 그어준다. 이렇게 지나갈 건데 여기랑 이은 이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의 접선의 x좌표를 지금 a라고 잡힌 거구나 라고 의미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그냥 자네들은 잘 계산해 주시면 되지. 계산해 보자. F1 몇이야? 0 빼기 F-2 몇이냐? -6이네. 따라서 F'A는 3A제곱 -1이지요.
얘가 2가 되는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고, 구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A 값이 지금 넘어가면 3이니까 뿔마 1이 나오는데 구간에 들어가는 게 이제 마이너스 1이지 지금. 됐냐? 그렇지? 그래서 얘는 뭐 평균값 정리, 이게 평균값 정리를 의미하는 식이구나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근데 실전에서는 보통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니면 그래프를 상상해야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 진행이 될 거야. 됐죠? 따라서 그 다음은 뭐 똑같은 행위니까 안 하도록 할게요. 또 위에 점 알려주고 접선 구하기야. 접선의 y절편. 됐냐? 그 작업은 자네들이 또 마저 잘 해주시고, 유제 3번도 그냥 요거 만족하는 A값, 프라임값 똑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다만 범위만 신경 써서 A값 알맞은 걸로 잘 찾아주시고. 됐나?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그냥 평균값 정리에 피읍자도 모르고 이래버리면 이게 뭘 하라는 건지를 해석을 못하는 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어느 정도 평균값 정리가 뭐 하라는 건지는 알고 있어라 라고 한 거야. 이 가 힌트 하라는 게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값을 구해라가, 지금 fx가 뭐 요래 지나간다고 치면 여기랑 이거 기울기를 재서 얘랑 똑같은 기울기인 접점의 x좌표를 지금 C라고 했고, 그 C를 3분의 2라고 준 거구나 정도는 알아는 봐라. 됐냐? 아예 그냥 평균값 정리 몰라 그냥 까먹어버리면 안 되고, 따라서 지금 자네들이 할 일은 맞아. 양쪽 끝 구간에 지나가는 위에 예제 1번과 유제 1번에서 했던 요거부터 찬찬히 먼저 계산해준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집어넣으면 몇이야? 8 플러스 4a 플러스 2b지. 여기에서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위에는 그냥 문자순으로 이쁘게 써주면 이렇게 될 거고, 2로 약분 한번 해주자. 2로 약분 한번 해주면 2a 플러스 b 플러스 4네. 그러면서 이 기를 잃지 마라. 이게 지금 뭐 구한 거야? 얘 기울기 구한 거야, 자네들은. 됐나? 됐지? 그럼 이제 그 다음 할 일은, 다시 말해 여기에 x좌표를 3분의 2라고 알려줬다는 얘기는 무엇을 알려준 거니? 요 fx 그래프의 3분의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다라고 알려준 거라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평행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네들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를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해서, 지금 이렇게 힌트를 준 거구나 하고 잘 받아 써주시면 이제 문제없이 풀어낼 수가 있겠지. 됐지요? 됐지요? 당연히 이제 여기에 서식 하나 나올 거고, 저거 마에서 f'3은 0이다 까지 생각해 주시면 힌트 2개, 문자 2개라서 문제없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됐지요? fx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등식 완성시키면 되지. 됐지? 자, 여기부터는 힌트 쓰는 거 좀 잘 봐봐. 자, 일단 문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말들이 어렵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해석들 잘 하셔야 된다. 특히나 이거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3까지, 즉 다시 말하면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 얘는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다들 알고 있지? 더함수가 0보다 크다가 원래 기본인데 다항함수면 등호 붙여줘야 되고. 됐나? 구간이잖아. 그 다음 여기에서 감소한다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지금 더함수 접선의 기울기가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래는. 맞아? 따라서 이거 지금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알려준 거야? 3차 함수기 때문에 미분하면 2차 함수일 거야. 최고차 한계수 양수에 이렇게 생긴 애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위에 그려줘야 되고 여기에서는 아래에 그려줘야 된다. 일단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하긴 하나 봐. 이렇게 생기나 봐.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어디? 여기는 확정적으로 마이너스 3. 맞아? 그래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0보다 클 것이고, 마이너스 3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는 그럼 어디게 하실 때 2를 여기에 확정을 하시면 당연히 여기도 되지. 근데 여기에 확정이 아니라 정확히는
정확히는 2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여기지. 이런데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어디까지 가? 2는 여기가 2여도 되지만 조금 작거나 이런데 2가 잡혀도 괜찮다. 됐지? 왜? 뭐 예를 들어 여기가 2라고 쳐. 그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구간 잘라보면 조건 만족하거든. 여기보다 작을 때는 플러스, 얘랑 얘 사이에서 마이너스, 아무 문제 없거든. 여기 끝에는 뭐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된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면 얘 힌트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즉 그대로 옮겨 써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은 지나가는 게 맞지. 이거는 0이 되는 게 맞는데 2를 넣었을 땐 0보다 작거나 또는 같아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힌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됐지? 됐지? 그리고 그래프 그릴 때마다 내가 옆에 이름 좀 잘 쓰라 그랬잖아. 이것도 이름 안 쓰고 이렇게 하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0이고 2 넣으면 0보다 작다를 뭐 이 짓을 한다던가. 그지? 그러지 않도록 항상 그래프 그릴 때 내가 옆에다가 이름 잘 써놓으라 그랬어. 알겠지? 이런 걸로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제가 깜빡하고 F3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이름 잘 쓰십시오. 됐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겁니다. 됐나? 계산 결과나 잠깐 보여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요게 이제 부등식이 12 플러스 4a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6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6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도 나름 정리정돈은 해봐. 이거의 최대를 구하는 거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자, 그럼 이거 b 대신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 별다른 문제 안 생기나? 이거의 최대를 구해도 되는 거네. 그럼 결국 자네들은 a의 최대를 구하면 되는 거네. 하고 문자를 하나로만 딱 기준 잡아서 얘도 여기에 잘 집어넣어 주시면 플러스 6a 마이너스 27 완전히 다 a로 통일시켜서 a의 기준으로만 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지. a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구나. 됐냐? 따라서 최대는 a가 2분의 3일 때구나 하고 여기에 a의 2분의 3을 넣어서 최대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지? 됐지? 자, 유제 5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해라.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그거지. 그 다음 예제 6번. 얘도 힌트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봅시다. 요 네모 안에 있는 힌트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임의의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실수에 대하여 많이 보던 거지. 기울기지. 그냥 기울기지. 접선이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 자, 저 fx는 일단 뭐 한번 대충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뭐 하라는 거야? 이런 거를 그림으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정확하게. 그냥 대충 느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만약에 이렇게 구간이 잘렸다 그러면 이 위에 저거 성립해 안 해? 왜 안 해? 저게 임의의 두 점이기 때문에. 임의의. 그냥 랜덤하게 어떤 경우에도 다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잘라놓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x1을 여기다 잡고 x2를 요점에다 잡으면 기울기 양수로 만들 수 있지만 x1을 여기다 잡고 x2를 여기다 잡는다던가 하면 아닌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냥 네가 뭔 짓을 하더라도 항상 양수가 되게 해라 라는 뜻이라 결국은 증가하는 구간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렇게 잘 이해를 해서 풀어주시고 따라서 결국 지금 요 구간, 요 빨간 라인이 포함되게 저 A, B를 이렇게 뚝뚝 끊어줘야 되는 거야. 됐냐? 됐지? 따라서 일단 저 fx 그래프의 증가 감소 조사를 위해 미분은 일단 갈겨줍시다.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24가 될 거고, 자, 그림 그릴 준비 마이너스 6으로 잘 묶어주시고, 제발 좀 최고 차함계수 음수인데 생각 안 하고 U자 하고 그리지 마시고, 아이고. 항상 그래프 그릴 때 최고 차함계수 확인 좀 잘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누구 그림? 이거 F 프라임 그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인 그림. 여기가 증가하는 구간이 되겠네. 따라서 A와 B, 얘도 이제 뭐 답은 아마 4랑 1일 때겠지만 정확하게 이해는 하자고. 열린 구간 A, B, 즉 A, B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잘라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낸 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4인 걸 찾아낸 거란 말이지. 그러나 A, B는 엄연히 따지면 문제 조건에 따라 A를 여기다 자르고 B를 여기다 잘라도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야. 됐냐? 그치?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이거 B-A라 하면 다시 말하면 이 길이를 말하는 거라 볼 수 있지. 저 구간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가장 끝에 걸렸을 때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B가 4가 되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이런 힌트 하나하나도 잘 이해해서 쓰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잘 당황하지 말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거야. 가는 뭐 됐고, 가에 나와 있는 저거 잘 해석 가능? 문제 없음? 이렇게 어려운 표현 아니지? 해석 가능? 해석 가능?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x가 크면 반대로 작아진다. 감소의 의미인 거 알고 있지? 그 다음 여기도 x4 번호 기호 4번이 큰데 그 함수값도 같이 크다. 이건 증가를 의미하고 있네. 맞아? 그 구간을 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지금 나와 다를 요약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여기에서는 얘가 감소한다. 그 다음 1부터 그냥 1보다 클 때네. 그냥 그치? 1보다 크고 여기 안 닫았지. 여기에서는 증가한다. 그냥 이렇게 구간별로 힌트를 준 거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됐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게 뭐 있어? 실은 아까 앞에서도 이 개념을 써서도 됐지만 일부러 말은 안 했는데 여기에선 감소고 여기에선 증가다. 다시 말하면 1이 그 경계선이네. 맞아? 1이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계선. 감소하다 증가하는 여기 뭐라고 불러? 극소값이라 부르지. 그치? 따라서 지금 이 힌트에 의해 여기에서 극소값을 갖는구나 라는 힌트를 사용할 수가 있고 아까 앞에도 이 개념이 들어갈 수 있었어. 아까 앞에 풀었던 예제 문제인가?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야? 다항함수기 때문에 극소값이면 0이다. 야. 이것도 다항함수일 때나 이렇게 0인 거지. 그냥 무슨 함수인지 모르는데 1에서 극소값이래. 그 뾰족할 수도 있어. 그때 막 프라임 0이다 하면 안 돼. 지금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힌트를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지. 됐나? 여기 찾으면 끝. 왜? 미지수 2개야. 미지수 2개. 근데 힌트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힌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총 힌트 2개 나와서 이제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연립하고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번 그래서 극대 야 저건 안 해. 대신 자네들 그림 다 그리는 거 할 수 있지? 그래도 애들이 시간이 지나도 다항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잘 안 까먹던데 맞지? 그지?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 미분에서 더함수 그래프 그려서 증가 감소 증가 보면서 그림 그리는 연습도 뭐 슬슬 시작하도록 하시고 극대극소 찾는 평범한 문제니까 자네들이 해주시고요. 8번은 그래 요새 좀 많이 그 시기 하는 계산 관련 계산을 좀 잘 해줘야 되니까 8번은 좀 같이 해봅시다. 자, 극대값이 4다. 극대값이 마이너스 4다. 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x좌표는 모르고 그냥 여기 y좌표만 여기가 몇 층인지만 알려준 거야 지금. 됐냐?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미분해서 가야겠네. 계산들 잘 할 수 있나? 자 미분해보자. 6x제곱 마이너스 6 괄호 열고 2a 더하기 1x 플러스 6a 괄호 열고 a 더하기 1 인수분해 되는 거 보냐? 되냐? 아직 안 되나? 6으로 한번 묶어볼까?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a 플러스 1 인수분해 되지? 야 너무 티나게 해줬잖아.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하면 딱 나오지. 그치? 인수분해가 되네. 따라서 얘의 결과는 6x 마이너스 a 난 여기 이렇게 써줄게. x 마이너스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도함수 그래프를 알려준 거고 이때 미지수가 잡혀 있을 때 항상 크기 비교를 잘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a랑 a 플러스 1이라 확정이네. a가 양수던 음수던 대소관계는 그럼 무조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여기가 x좌표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1이라 준 거니까 a는 게 4구나 라고 힌트를 잘 써놓을 수 있겠지.
그럼 이제부터는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계산 잘 할 수 있지들? 계산 잘 할 수 있지들?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니까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6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그 다음 저기 X에 또 A를 집어넣으면 6A 제곱이 분배가 될 거니까 6A 세제곱 플러스 6A 제곱 플러스 8 은 4 하고 잘 계산해라. 아 이거 사라지고 3A 맞는 것 같은데? 2A 세제곱 꺼져 요거 3A 제곱 4 가지고 와 플러스 4 조르열제법 해서 잘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치? 됐나? 자 그럼 이제 기초 연습은 자네들이 해보시는데 2번 같은 거는 좀 해봅시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빨리 친해질 필요가 있어. 방학 때 우리가 N기출을 풀면서 많이 기출문제에서 봤겠지만 자 요거 뭔 소린지 해석 다들 되냐? 뭐 구하라는 거야? 아 그래 일단 미분했어. 근데 그리고 뭐 구하라는 건지 알아보냐? 레벨 1이야. 해석 좀 해봐. 됐어? 자 일단 직선의 특징은 뭐야? 3분의 4 지나가는 직선이지. 정확히 0콤마로 쓰자. 0,3분의 4 지나가는 직선에 여기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지? 됐어? 자, 그러니까 저 극한에 대해서 자, 이 극한의 이 재료를 천천히 봅시다. 일단 T가 간다. T가 어디인가로 가. 그럼 일단 자네들은 T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보시면 직선의 기울기. 지금 직선의 기울기가 T로 사용됐어. 그래서 요 직선과 요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네. 교점 개수지. 됐어? 자, 그럼 이제 T는 기울기라고 잘 머리에 인식을 한 상태로 요 극한식도 해석할 때 너무 조그만가? 크게 한번 써보면 저 극한식을 해석할 때 T, 기울기야. 기울기가 M보다 조금 크면 fx와 직선의 교점이 관계입니다.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겠어? 됐냐? 그 옆에 건 뭐야? 기울기가 m이라는 뭔지 모르지만 m이라는 것보다 조금 작아지면 교점 개수가 2개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다시 말해 어느 순간을 찾으라는 거야? 접할 때. 접할 때면 근데 실은 두 군데거든.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어느 쪽?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여긴 고정이야. 요게 기울기가 딱 접하면은 이게 이제 접선의 한계인 경우지. 그럼 T가 M보다, 이게 M이라고 칩시다. M보다 조금 크다. 기울기가 커지는 거면 이거 어디로 돌아가야 돼? 기울기는 어디만 보는 거야? 우측, 저기 상단.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교점이 몇 개 돼? 2개. 아닌데? 반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울기 개념 생각해서 가야지. 이건가? 이건가? 이러면 이제 기울기가 이거보다 커진다라는 개념은 여기가 올라가는 건데, 이러면 이제 안 만나기 시작하는 거 맞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작아지면 2개. 딱 이 그림이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구나. 그냥 해석해야 되는 거고. 됐나?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요 접선을 찾으란 얘기구나. 접선인가? 접선의 X좌표인가? 그것만 잘 파악합시다. 어쨌든 지금 요 놈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즉, 지금 여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저기에서 설정한 M이라는 거로 이렇게 딱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됐나? 그럼 자네들은 다시 이거 접선 버전 중에 무슨 버전? 세 번째 버전. 0,3분의 4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 찾기 문제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엔 빠르게 식 세워봅시다. 점을 세팅해주자. T 쓰면 안 되지, 지금은. T를 문제에서 먼저 썼기 때문에. 뭐 할까? A 하자. A,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1. 야, 바로 세운다. 얘랑 기울기가 프라임 값과 같다. 바로 세운다. A 빼기 0. 분의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1 빼기 3분의 4가 F'A와 같다라고 식 세우시면 되지. 저기 아까 누구 말대로 미분해놨으니까 저기다가 A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4A
세제곱이 되어라. 자, 그럼 마저 계산. 마이너스 A 4제곱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은 A 넘어가면 마이너스 4A 4제곱이다. 3A 4제곱은 3분의 1이다. A 4제곱은 9분의 1이다. A제곱은 뿔만데 아직 제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불가능 3분의 1. 다시 내려가서 A는 그럼 이번엔 뿔마가 붙어야지. 어느 거야? 이건 그림 보고. 지금 우리가 잡은 A는 이 접점에 X좌표로 사용했고, 그림상 양의 방향 쪽인 거 확인했지, 그치? 그래서 플러스. 됐나?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써놨지, 나는. 그러니까 나는 써놨는데 니들이 혼자 풀 때 이런 거 잘 기록 안 하면서 풀면 이래놓고 이제 틀린다. 뭐 하는 거지? 싶다가 이상한 거 쓰고. 그지? 우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즉, 여기에다가 A. 다시 말하면 지금 요거 F 프라임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는 요거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 자, 이거 세제곱하면 루트 3 3번. 3 루트 3분의 1. 자, 계산해서 유리와 빠르게 해주시면 9분의 4 루트 3이 정답입니다. 됐지? 좋아. 레벨 1의 나머지 문제들은 딱히 내가 이따 뭐 시간 되면 풀어보시고 레벨 2부터 자 시작해보자. 자, 레벨 2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문제를 잘 보십시오. 다음 함수 1,f1에서의 접선 뭐 이런 힌트들 위의 점 이런 거 잘 확인하시고 거기서 접선이 L 그 다음 gx가 fx랑 이 x세제곱을 곱해서 만들었네. 그럼 위의 점 여기서의 접선을 m 뭐 이런 상황 됐냐? 자, 일단 먼저 시작점은 뭐가 있냐? 아씨, 뭐부터 해야 되지? 그림 그려야 되나? fx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면서 L의 방정식을 준 거 일단 딱 발견하시고 지금 색깔 구분을 해놨는데 이 L의 관계식을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놨는데 이러면 이제 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냐? 요 위의 점, 얘 위의 점이기도 하겠네. 아, 지금 F1 구할 수 있네. 다시 말해 X에다가 여기에다가 1을 박아도 Y좌표가 똑같을 거란 말이지. 1 집어넣으면 2잖아. 일단 F1은 2고요. 하나 더.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 즉 여기 X좌표가 1인 지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구나 하고 일단 소중한 힌트 2개 일단 겟. 됐냐? 문제 읽어가면서 할 일 잘 파악. 됐어? 자, 그리고 얘네가 나오면 gx가 요 딱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보너스로 gx 뭐야 막 줄줄줄 나오는데 g1까지 날 수 있네. g1은 1 곱하기 f1이니까 그냥 2겠네. 그 다음 g'1까지 알 수 있겠네. 대신 g'은 저 미분 좀 해줍시다. 곱미분 잘 해줘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내비두고, 더하기,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여기에다가 1 집어넣어 주시면 몇이고, 3F1 더하기 1F'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구한 거 다 집어넣어 주시면 몇이야? 이게 6이고, 빼기 3이니까 3! G'1은 3까지 매끄럽게 나오고, G'은 잘 놔둡시다. 됐지요? 따라서 이제 두 직선 LM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는데? 맞아. 여기 GX 위의 점 G1을 구했기 때문에 GX 위의 점도 몇인지 아는 거네. 이거에 얘 1,2일 거고 그 다음 우리가 G'1 다시 말하면 거기 접선의 기울기까지 3인 걸 다 구해버렸기 때문에 직선 두 개씩 다 나오지 맞냐? 직선 M의 식까지 다 나오네. Y는 3에 x 바로 쓰자. 3x 1 넣어서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직선 L식은 여기 있고요. 됐나? 그럼 이제 자네들은 두 직선 그려서 그림 그려서 도형 찾기 됐냐? 그림은 안 그려도 되지? 아닌가? 이것도 그냥 좀 빨리 금방 할 수 있는데 또 멀리 돌아가는 거 아니야? 자, 일단 얘를 한번 그려보면 기울기 마이너스 3에 y좌표는 5란 말이야. 기울기 조금만 눕혀서 그리자. 여기가 5야. 여기 x좌표는 이제 3분의 5란 말이지. 그 다음 저 파란 i는 y가 마이너스 1에 기울기가 3이라서 이렇게 지나갈 건데 아이고 씨. 얘네 둘의 관계가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이제 뭐 필요하면 교점 구하고 뭐 구하고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지. 얘네 둘의 무슨 관계가 있어서
얘가 여기가 x절편이 3분의 1이거든. 여기 몇인지 그냥 굳이 계산 안 해도 바로 나오지? 그치? 왜? 기울기가 부호만 다르잖아. 부호만 다르다는 얘기는 이렇게 세로인 라인의 대칭 형태라는 얘기라 여기 중점일 거야. 그지? 1일 거야. 3분의 1이랑 3분의 5 더하면 2가 되니까 나누기 2 하면 여기 1일 거야. 그럼 뭐 굳이 연립한다고 계산 안 해도 되지. 그리고 1이 나오면 뭐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y좌표까지 금방 나오잖아. 굳이 뭐 연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나? 기울기의 특징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3이기 때문에 대칭 형태. 됐냐? 이러면 이제 좀 더 쉽게 좌표를 다 구할 수가 있지. 되셨지요? 그 다음 2번. 어제도 우리 수원에 삼각함수 하면서 그림을 그렇게 그려냈는데 수투라고 예외가 있나? 이거 그리지 않고도 바로 어떤 힌트가 있으며 이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보이는 사람이 있니? 안 보일 걸 아마? 그러니까 그냥 글만 읽어서는 뭐가 알 수 없게 fx가 3차 함수야. 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fx가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b라고 하자. 일단 여기까지는 많이 보던 그림이야. 뭐 그냥 그러니까 3차 함수에 뭐 접선 하나 많이 접하던 그림이지. 접선 뭐 여기를 뭐 대충 a라고 치면 여기 말고 딴 데를 b라고 하자. 이런 거는 뭐 많이 경험해 봤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뭐 끄적끄적 하면서 문제 풀어야지 뭐. 이 그림이 아니지 않을까? 선생님 이렇게 몰라. 그냥 일단 그려. 그럼 그렇게도 해보고 내가 해석해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그 다음 b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인 여길 지나고 기울기가 b를 지나고라고 돼 있지 접한다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혼자서 족쇄를 걸지 마. 그냥 여기 지나가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1 뭐 이렇게 그으면 되는 기야. 난 대략적인 시각화를 하고 있는 거라 지금 나는 이렇게 그리고 있지만 너네는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해야 할 일을 알아낸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선생님 Y축은요? Y축 어떻게 그려요? 나도 몰라. 그냥 어디 있겠지. 일단 받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Y축이라 쳐. 선생님 밑에다 해. 받았어야지. 할 일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제에 맞게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 여기를 C. B가 이제 슬슬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다. B가 그러니까 요거를 파란색으로 해볼까? 요게 지름이고 지름 위에 지름이고 이 원 위의 점이 B다. 여기 지나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힌트를 준 거네. 맞아? 됐냐? 뭐 준 거야? 여기서 뽑아 먹어야 될 건? 그림을 다시 이쁘게 그려? 아니.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접선을 뭐 이렇게 잡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잡은 사람은 아마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B 지나가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 나름 지켜서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래놓고 그럼 그 사람은 아마 Y절편이 여기 이쯤에 쓰기가 편했을 텐데 뭐 여기다 C 잡고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얘가 있구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하면서 알아야 잠깐만 이게 조금 이렇게 돼야 되나? 이러면서 수정해 나가고. 맞아?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뭐야? 무슨 성질 써야 돼? 자주 등장하는 성질이지? 지름 2개 던져주고 위에 점을 줬다는 얘기는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수직이다. 즉 이렇게 그린 사람은 여기가 수직이다. 그나마 이쁘게 마침 잘 그린 사람은 이런 데가 수직이다 라는 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지. 뭘로 그렸든 상관이 없어. 이 두 직선 사이가 아까 접선하고 요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1인 직선하고 접선하고 수직이다만 어떻게든 찾아내면 성공인 거야. 결국 이 문제는 뭐 알려준 거야? 다시 말해 요 노란색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수직이라고. 그럼 요거 기울기 준 거잖아.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 5겠네. 맞아? 뭐 그림이 좀 이상하게 찌그러지게 그렸다 하더라도 포인트만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얘가 수직이어야 하니까 얘의 기울기는 5겠구나. 하여간 요거를 어떻게든 찾아냈어야 되는 거란 얘기야. 그림을 바로 이쁘게 못 그리더라도. 됐나? 요약해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보면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5인 접선이 이렇게 지금 A에서 그은 게 기울기가 5인 거고 그다음 여기에서 뭐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1짜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뭐 있는 뭐 이런 그림인가 보다. 해석하면 되는 거지. 됐어? 중요한 건 이걸 찾아내야, 그래야 그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진다는 얘기인 거야. 됐나? 됐지? 됐지? 즉, 기울기가 5인 접선 구하기에 기울기 5라는 힌트를 돌려서 줬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는 자네들이 해야 될 일을 잘 하자. 자, A 좌표 알려줬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라고 알려줬어. 아, 그래. 그럼 이거는 이거 알려준 거네. 이거 5라고 알려준 거네. 따라서 K 값이 나올 듯요. 그지? 플러스 K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K고 이게 5다. K 값이 2구나. 일단 K 값이 무사히 나오는 게 확인되네. 됐나? 자, 그럼 이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러면 이젠 B좌표를 찾을 차례인데, 자, 일단 K값 구했고 요거 있으니까 저 그림 잠깐만 다시 좀 떼어볼게. 이거 여기에서 이제 숙련도가 좀 갈릴 텐데 일단 정석 진행으로 먼저 해볼게요. 정석 진행으로 해보자. 이거 길이 구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A좌표 알고 있고 그 다음 이놈의 기울기도 5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접선의 10까지도 찾을 수는 있다. Y는 5x 마이너스 1 넣어서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 붙이면 되나? 자, 자네들 구할 수 있겠어? A, B 길이? 시간 주면? 그러니까 일단 단순하게 푼다면 B좌표를 구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쓰기 요거 생각할 수 있지. 맞아? 됐냐? 실은 요 좌표 바로 구할 수 있지. 나온 사람 있어? 기억하는 사람? 저기 fx 나와 있잖아. 이런 거 알고 있으면 시간 절약할 수 있는데 몰라도 못 푸는 건 아니야. k가 2라서 2x-1이지. 바로 나온 사람 없음? 자, 일단 그럼 그냥 풀어볼게. 당연히 그냥은 풀 수 있어야 돼. 아, 뭐야, B 구해야 되네. 에이씨, 귀찮지만 연립해서 B좌표 찾아야 되겠네. 근데 이 계산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계산은 아니야. 조립제법이라는 걸 좀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미 얘네 둘의 교점 중에 한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확정으로 될 거거든. 안 되면 네가 어딘가 틀린 거고. 그래서 아, 2 하고 금방 나와. 못할 계산은 아니야. 됐어? 그럼 Y좌표는 이왕이면 편하게 직선에다 넣읍시다. 적시에 집어넣으면 11. 거리 재면 끝. 됐나? 됐어? 그 다음 아까 말한 거 뭐게? 실은 여기에 과정이 있는데 봐봐. 그때 내가 얘기한 적 있을 텐데 3차 함수랑 직선은 연립을 하게 되면 당연히 3차식이 나오지. 이 형태로 보면 좀 그렇고 아니 그냥 3차 함수 풀 버전 이런 얘기를 그냥 방정식 이것도 결국은 그냥 방정식의 원리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 그냥 완전 풀 버전. 얘네들이 세 실근이 있을 거 아니야. 연립했을 때. 맞아? 3차 방정식의 근은 무조건 3개지. 허근, 중근 다 포함해서. 맞아? 3차랑 1차를 연립하면 얘네는 계속 안 바뀌거든. 맞지? 어떤 식을 연립하더라도 얘랑 같다라고 이렇게 놨다라고 쳐보면 여기 1차들만 지들끼리 바뀌지 여긴 절대 안 변해. 근데 그게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세 근의 합쪽에 저 A, B 들어가는 공식이 하나 있잖아. 맞아? 그지?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3차 함수는 직선이랑 무슨 생쇼를 해도 세 근의 합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고 대신 이제 근의 개념도 확실히 알아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 이 구하기 전에 얘랑 교점이 실근 3개인 거 아니야. 무조건 3개지. 똑같으면 중근 그러는 거고 허근 뭐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근은 무조건 언제나 3개야. 즉 여기 한 근을 뭐 잠깐만 알파라고 논다면 근이 뭐뭐뭐인 거야? 얘랑 연립했을 때 근이 마이너스 1이 중근인 거고 중근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2개. 그 다음 나머지 한 근이 알파인 거고. 맞아? 근데 그 셋의 합은 언제나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고. 세 근의 합은 결국 근데 얘는 지금 여기 3차식 이 창이 없지. B가 0인 거지. 그럼 세 근의 합이 몇인 거야? 0인 거네. 이게 0이구나. 그래서 이제 알파가 2다 하고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도 있지. 그냥 알고 있으면 좀 편한 거 몰라도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고. 됐나?
자, 그래서 뭐 문제는 됐죠. 그래서 B좌표 구하고 AB 길이 구하시면 끝. 그 다음 3번. 3번 아까 전에 또 레벨 1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야 얘는 좀 한번 시간을 줘보고 싶은데 이제 어차피 조금 쉴 때도 됐으니까 좀 쉬었다 갈 테니까 3번 나름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석 좀 해봐. 자,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문자 파악 잘 하시고 뭐 예시를 자꾸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알아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일단 fx는 당연히 그림 어느 정도는 그려봐야지. 오, 느낌 좋아. 자, 이거는 뭐 빨리 아마 그려봤을 거라고 봐. x제곱에 마이너스 4가 절편이니까 이제 요렇게 생긴 애고 얘는 요렇게 생긴 애지. 3차함수 같지만 일단 2차함수 두 개야. 됐나? 그 다음 열린 구간이 잡혀있는데 첫 번째 문자가 여기에 등장했어. 열린 구간이 요렇게지. 그럼 현재 요 A의 정체는 우측 끝이라고 쓸게. 우측 끝을 말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 그래서 무슨 직선인가 봤더니 두 점, 여기 A 우측 끝이자 한 점이네. 이 직선에 평행하고 fx의 그래프에 평행하면서 접하는 직선이라고 얘기했다. 자, 일단 이쪽은 마이너스 2가 확정이거든. 따라서 마이너스 2는 지금 여기 얘네들 절편 따져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지. 즉 일단 저 점 하나는 이 점 하나는 여기에 고정이야. 얘가 문제인데 모르면 하나씩 해보자. 뭐 예를 들어 아무렇게나 잡아. 여기에다가 요쯤? 여기쯤에다 A를 갖다 놨다고 쳐봐. 됐어?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나? 얘네를 지나는 직선, 약간 평균값 정리긴 하지.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요놈 얘랑 평행하면서 접하는 직선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일단 그림상 평행하면서 접하는 직선은 두 개가 확인되지. 됐냐? 근데 두 개가 아니라 이 구간 안에 존재하는 직선의 개수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파란 지점에 A를 잡았으면 얘는 구간 밖에 벗어난 애야. 그럼 여기 한 개밖에 없는 거네. 맞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있구나 볼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정확한 해석을 위해 필요한 부분만 어쨌든 여기랑 여기만 지금 봐주면 되겠지.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고 한 직선은 여기가 고정인 거고, 이제 여기서 자네들이 저게 A가 어디에 있을 때 뭐가 어떻게 바뀌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되냐? 자, 그럼 이제 극한 쪽으로도 가봅시다. 자, 극한 보면 x가, 자, 문자를 일부러 헷갈리게 또 하나 추가해놨어. m으로 간대. x가 m으로 간다는 얘기는 자네들 많이 해봤지만 이 자리에 m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문자는 결국 여기에 문자를 말하는 거고, 즉 a, 요 m 또한 우측 끝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같은 자리잖아. 맞냐? 그렇지?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m이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랑 여기의 기울기는 이 정도 될 거고, 그럼 평행한 접선은 이렇게 두 개 있을 거고, 야, 지금 이 그림이면 딱 구간 사이에 두 개 다 들어오는 거 맞네. 됐냐? 따라서 이게 뭐야?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은 갑자기 구간 안에 들어가는 직선이 하나란 소리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게 대체 무슨 그림이지? 하고 이제 알아내야 되는 거고, 보통 접할 때야.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이런 특이한 일은 접할 때만 생긴다라고 당연히 한정하면 안 되고, 유력 후보라고 보시면 돼. 뭔 소리지? 접할 땐가? 여기서 이렇게 접했을 땐가?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이 다다랐으면 바로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접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m 값이 되는 거지. 됐냐? 이렇게 되면 이 노란색이랑 평행한 접선은 현재 하나밖에 안 생기고, 여기에서의 좌표, x좌표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 있는 거 맞지? 그럼 일단 얘부터 확인해 보자. 이거보다 조금만 작아지면 어떻게 돼? 조금 작아져야 되지만 이해를 위해 좀 많이 작아지게 해볼게. 여기가 m으로 조금 왼쪽으로 왔다고 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자, 기울기는 이렇게 될 거야. 여기 이렇게 뜨는 구간이 생기지. 그런 순간 얘랑 평행한 접선은 그림상으로는 두 개 생기는 게 맞아. 그러나 문제에선 분명히 언급했어. 구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구간 바깥에 있는 애지. 그래서 한 개로 줄어드는 거 맞네. 즉 여기 m에서 조금만 왼쪽으로 가면 한 개 성립해.
그럼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접하는 지점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그럼 이 두 점이 특히 이 놈이 구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2개하고 카운트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따라서 딴 게 없어. 그냥 얘를 지금 한 것처럼 막 예시 들어가면서 자, 이렇게 되면 되나? 이렇게 되면 되나? 이거보다 조금 왼쪽 조금 오른쪽 이러면서 그냥 이 그림이라는 걸 찾아내야 돼. 됐어? 따라서 여기까지 찾아냈으면 그럼 이제 문제는 끝났지. 기본기만 돼 있다. 다시 말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요 m 값은 이걸 구하라는 얘기구나. 아 여기 마이너스 2, f 야 y좌표 몇이야? 마이너스 2 늦차 몇이냐? 마이너스 4네. 여기에서 요쪽 fx의 근 접선 찾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접점 좌표 잡아주자. 근데 이제 요쪽은 요 아래식이다. 얘 봐야 돼. 얘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가 되고, 어쨌든 이차함수라서 실은 저거 뭐야 직선식 세워가지고 이차함수라서 이거 직선식 그냥 기울기, 이 기울기가 우리가 구하려는 겹친다. 뭐 t 해가지고 판별식 써도 돼? 근데 이제 야 판별식은 너무 구다. 미분도 배운 사람들이요 접선 구하는데 뭘 판별식을 쓰고 있어. 그냥 그거 쓰자. 밖의 점에서 그은 거. 자 내가 말없이 한번 쓱 써볼 건데 다 알아봐야 될 텐데. 맞아?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2t 플러스 4겠네. 문제 없냐? 뭐 한 건지 돼 안 돼? 다 되지? 이거 지금 미분계수 쓴 거지. 요거 미분에서 t 집어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식으로 쓴 거지. 됐냐? 따라서 요거 이제 넘겨서 계산 잘 해주시면 t 값이 나올 겁니다. 근데 t 값이 안 이쁘게 나올 거야. 그런데 이런 건 이제 보기도 보면서 확인해. 근해 공식 얼마든지 수능에도 나온다.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일단 네가 계산 틀려서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계산 틀렸나 한번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 근해 공식 써주시면 되고. 됐나? 근해 공식 써주시면 이게 이제 근해 공식을 쓰면 항상 범위 신경 써줘야지. 이대로 근해 공식을 쓰면 뿔마가 따라올 거 아니야. 몇이야? 8. 그럼 이 중에 어느 게 답인지는 어떻게 뭐 보고 찾으면 돼? t 값이 우리가 찾으려는 t 값이 뭔지 확인하면 돼. 우리 지금 요 a m을 구하라 그랬는데 m 값은 결국 요 자리에 들어가는 여기 구간 끝에 거 찾으라는 거기 때문에 요 a의 범위를 봐야 되지. a의 범위는 문제 처음에 나와. 이게 곧 m의 범위가 되는 거야. 그치? 그거 보고서 이제 찾아주면 되지. 플러스겠네. 됐나?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됐지? 그 다음 4번도 아주 중요한 거 또 나와 있네. 미분계수의 정의를 쓰더라도 언제 쓸 수 있는지, 극한의 성질, 수렴할 때만 찢을 수 있다, 이런 거 잘 이해하고 있어야 뻘짓거리를 안 할 수 있는. 잘 돼 있으면 전혀 어려운 거 아니고. 요거 쓸 때, 그러니까 막 일단 이거부터 갈겨주고. 뭐 한 건지 알지? 그 다음 미분계, 특히 이거 로피탈 쓰면 좌되고요. 이렇게 되는 건데 2가 f 2니까 요거 f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럼 이거 x 빼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로 가고 fx 빼기 f 마이너스 2니까 이거 f 프라임 마이너스 2 하면 그냥 안 되지. 왜 안 돼? 이걸 미분계수 정의가 이게 미분계수 정의야? 아니야. 리미트와 함께 다른 거 안 붙어 있고 오직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얘가 f 프라임 마이너스 2로 바뀌는 거지.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극한을 여기에 따로 이렇게 찢어져야, 극한이 여기에만 따로 찢어졌을 때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수렴하면 이제 값이 나오고 이런 거야. 근데 애당초 찢을 수가 없어. 왜? 얘가 수렴을 안 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거 0분의 1이잖아. 발산이잖아. 따라서 얘는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미분계수 정의를 쓰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야. 됐냐? 미분계수 정의 쓸 때 그래서 내가 제발 얘 동그라미 치고 하지 말고 원래는 찢어야 돼.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 쓰고 싶으면 각방 쓰고 싶으면 여기 파트너한테 허락 좀 받으라 그랬어. 얘가 지금 허락을 안 해줘. 못 찢어. 그냥 뭉쳐놓고 써야 돼. 알겠지? 따라서 얘는 지금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맞고 이건 이제 0분의 0꼴 한 거잖아. 그지? 얘까지는 문제가 없고, 근데 이제 미분계수는 못 씁니다.
미분계수는 쓸 수 없는 형태고, 그럼 자네들은 그냥 이대로 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CPU를 조라리 돌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그냥 극한의 시선으로만 봐야지. 3차 함수라 그랬어. 다항함수잖아. 0분의 0꼴인 거 됐는데 수렴했어. 야, 다항함수가 0분의 0까지 위에도 다항식일 거 아니야? 이거 수렴하려면 이거 0인자 두 개 다 날라가야, 반드시 어떻게든 잘 거시기해서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되지. 맞아? 그러니까 그냥 fx 형태 자체를 바로 그냥 쓱 찾아버려야지. 아, 딴 건 모르겠지만 지금 저기 대가리에 올라가 있는 얘가 반드시 이렇게 생겨야 된다 하고 그냥 바로 식을 찾아야지. 됐어? 최고 참계수는 1일 했으니까 됐고, x 플러스 2 제곱 지워줘야 되거든. 따라서 얘 무조건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3차 함수니까 여기 하나 k는 쓰면 안 되고 a로 할까? 얘 무조건 이렇게, 그냥 분자 부분이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땡 하고 나오셔야 된다고. 됐냐? 됐지? 0분의 0꼴이 되려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으면 수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됐나? 됐지? 그리고 요 마이너스를 싹 넘겨서 아주 자연스럽게, 좋아, 자연스러웠어 하면서 fx 딱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즉 미분계수 정의 그런 거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직 함수의 극한의 시선으로만 잘 바라보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 잘 안착했다면 문제 없을 것이고, 그 다음 요 나 힌트는 무슨 힌트 준 거야? 간간히 주는 그거 할 때 간간히 주는 모양 중에 하나지. 요거 무슨 힌트 준 거냐? 오우 좋아. 열린 구간 3과 5 사이에서 그냥 F4가 여기 중간에 있을 거잖아. 즉 F4가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찍혀 있다 쳐. 나머진 전부 다 쟤보다 위에 있다라는 소리야. 아예 극소값이라고 힌트 준 거지. 이런 식으로. 됐나? 그래서 얘는 극소값 힌트 준 것이니까 다항함수기 때문에 그럼 저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힌트 가볍게 뽑아낼 수 있고, 요거 잘 미분해 주셔서 4 넣으면 0이다 하면 A 값이 나오겠지. 됐나? 됐지요. 그래서 가 힌트에 대해서 이상한 짓만 안 했으면 별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경우. 됐지? 항상 극한의 기본 정의들은 잘 이해하고서 문제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자, 5번은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아. 5번은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아가 아니라 별다른 거 없어. 그것 때문에 해줘야 되나? 뭐 자르진 않고 잠깐만 보고 가자. 그러니까 일단 자네들은 fx가 뭐 극소가 되는 점을 알려줬기 때문에 아마 저기 어떤 아저씨가 좋아하는 것처럼 일단 이거부터 갈기겠지. 그리고 자네들은 무슨 힌트를 쓸 거야? 어쨌든 극소고 다항함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를 쓰게 될 거야. 그럼 일단 얘를 집어넣으면 문자가 2개가 되니까 싫어 그러면서 이제 얘를 집어넣겠지.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이 2개가 나올 건데,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할 거야? 뭐라고? 그냥 그치, 둘 다 하면 되지. 1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 둘 다 해서 뭔가 하나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오면 갖다 버리면 되는 거고. 됐나? 이런 거 나와도 당황, 2개가 나왔네? 심지어 아예 그냥 뿔마조차도 그냥 이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1인 줄 알고 그런 짓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됐냐? 그러지 마. 항상 제곱근 씌울 때 뿔마 좀 까먹지 마십시오. 6번 넘어가 볼게. 6번도 이거 모의고사에서 우리 뭐 기출문제 풀 때 한번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 문제가라기보다는 이제 비슷한 기술 썼던 적이 있는데. 자, 일단 연속이라고는 해줬기 때문에 연속 힌트, 다항함수 형태니까 연속 힌트 좀 간단하게 써볼까? 여기에 좌극한 값이 들어있겠지. 그리고 결국은 집어넣은 값이 극한 값인 모양이라 지금은 뭐 굳이 극한식을 안 쓰고 쓰겠지만, 연속 힌트를 제대로 정의대로 사용하면 극한식이 나온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 위아래 같다. 야 잠깐만, 식이 좀 막 정리가 되는데? 둘이 같다 그러면 이거 막 다 뒤지는 거 아니야? 얘랑 같다만 되네. 12a 플러스 b가 18a 플러스 2랑 같다. 보기 좋게 뭐 b는으로 정리하면 이쁠 것 같은데, 뭐 필요하면 넘기던가 하지 뭐. 일단 요거 하나는 잘 가지고 있읍시다. 됐나? 그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라 그랬으니 얘도 이제 연속이 보장돼 있으니까 미분계수를 구간별로 따로따로 미분해서 사용해도 괜찮은 경우지. 대신
표기상 여기에 등호는 빼주시고요. 여기 등호는 빼주시고요.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8. 됐나? 뭐 해야 돼? 연속이라고만 돼 있는데 저기다 미분 a 집어넣어서 같다라고 하게? 그건 미분 가능이란 말이 있을 때 쓰는 거 아니야? 우린 내가 지금 미분한 건 뭐 하려고 그런 거야? 증가한다고 그러고 있잖아. 증가조사는 결국 도함수의 부호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한 거지, 미분 가능성에 대한 말은 이만큼도 없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A 놓고 그냥 습관처럼 하지 말라니까. 맞춰서 해. 정의에 맞춰서. 얘는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네 부호조사를 해야 돼, 자네들. 그럼 부호조사를 위해 그림 그릴 준비를 하는데 일단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게 생긴 놈이 있으니 이 자식부터 확인 좀 해볼까? 너 뭐야? 너 뭐냐? 너 이씨 판별식 뭐야? 검토해. 어이 새끼 0보다 작다. 뭔 소리야? 허근이라는 얘기는 그래프가 없다? 그래프가 없는 함수가 있다? 세상. 떠있다. 떠있다는 얘기는 얘는 부호가 항상 뭐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냥 항상, 아, 여기서 그 부호, 함수 대상 조심해. 얘는 항상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앞에 그 주어를 좀 생략하지 마. 응? 떠있지. 0보다 크거나 나왔지. 누가? 그러면 갑자기 fx가 막 이런다던가.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증가. 그리고 갑자기 얘가 증가한다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주어를 생략하지 말고, 이거지 정확히는 이렇게지. 됐냐? 다시 말해, 구간 A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 A의 오른쪽이지. 오른쪽은 그냥 알아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조건 만족이야. 신경을 안 써도 된다. 우린 위에 거를 좀 잘 봐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타겟을 조금씩 좁혀나갑시다. 자, 그럼 위에 놈 가지고 가자. 위에 놈도 이제 6으로 묶어주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네. 따라서 요 위에 놈을 일단은 풀버전으로 다 그려준다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니까 뭐야, 이거 지금 F'X 그래프 그린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얘는 A라는 지점에서 잘라서 왼쪽을 써야 되는 애야. 맞아? 따라서 지금 어디에서 칼질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어디? 1? 찍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데 자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감소하는 구간이라 A를 이런 데서 잘라버리면 A 좌측에 감소 영역 포함돼서 안 돼. 즉 여기서 잘라줘야 되는 거고, 이제 마지막에 1도 되나까지 이런 식으로. 됐나? 그래서 그림상 A는 1보다 작게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거 맞아? 어차피 증가 감소는 A가 1, 그러니까 여기가 1이라고 쳐봐. 1보다 작은 쪽 좌측 보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 됐냐? 이렇게 찾아주면 이제 힌트를 잘 찾게 되는 거고, 무슨 A 값이 막 구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항상 말하지만 최대값을 구하는 거라 고정적으로 확 나오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랬어. 지금 그래서 부등식으로 나왔네. 대신 아까처럼 이것도 앞에 썼던 기술이지. 아까 찾은 이 힌트랑 요거랑 그냥 막 대충 뭐 1이겠지 뭐 하고 때려 막지 말고 잘 아구는 맞춰봐. A 더하기 B의 최대를 구하는 건데, 아까 얻은 힌트로 B라는 문자를 상쇄시켜보면 7A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거의 최대를 구하면 되는 거 맞으니까 A의 최대 구하면 되는 거 맞네. 이렇게 확인을 잘 하시라고. 따라서 A가 1일 때 최대값을 갖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잘 찾아줄 수 있지. 따라서 최대값은 9가 되겠네. 되셨지요? 그 다음 밑에 7번. 이거 어젠가도 잠깐 나왔던 고1 개념 하나 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좀 봐야지. 일단 할래. 얘가 열린 구간에서 극소값, 극대극소조사, 즉 증가감소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분에서 부호조사할 생각을 해야 되겠네.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애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극소값을 가지려면 X축이 반드시 이렇게 만나긴 만나야 되지. 극소값이면 요 짝이야, 요 짝이야, 요 짝이지. 감소, 증가. 맞냐? 이건 프라임 그래프고. 따라서 뭐야? 요 구간 안에서 극소값을 가져라. 여기. 그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라. 라는 요 그림. 됐나? 어제 한 고1 개념으로 따지면 뭐야, 이게?
깃발 꼽는 거죠. 여기에 1 꼽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이 꼽혀라 할 때 해야 할 일 하면 되는 거지. 원래 깃발 꽂기 해야 할 일은 판별식 봐야 되지, 경계값 부호 봐야 되지, 1학년 때 기억 안 나? 판별식 봐야 되지, 경계값 부호 봐야 되지, 축 봐야 되지. 원래 해야 할 일이 3가지나 있는데 경계값만 봐도 되는 경우가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두근 사이에 꽂힌 경우가 딱 얘만 해도 되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이면 우리가 딴 건 다 안 하고 1 집어넣으면 양수구나. 1 집어넣으면 양수구나. 근데 어디다가? 프라임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양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수구나만 해도 되는 깃발 꼽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됐나? 이때도 실수 많이 해. 1 집어넣으면 양수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야. 이거 누구 그림 그린 건지 네가 알아야지. 네가 그렸으면. 어쨌든 얘는 뭐 자녀 계산은 안 해도 되죠. 1면 0보다 크다, 이러면 0보다 작다, 그러면 K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됐지? 그 다음, 8번. 자, 일단 최고차항계수, 야, 뭐야?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0,0 지나가니, 야, 너무 많이 줬는데? 그냥 쓰자, 이건 참을 수 없지. 그치? 이건 참을 수 없지, 이건. 아니면 뭐, 인수분해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이렇게 2가지 후보를 더 볼까? 그 다음, 뭐야, GX도 줬어? 너무 다 줬는데? 뭐 이런 걸 다. 사양하지 말고 다 받아.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이제 웃음 그러면서 다 받아, 이제. X 묶어내고, X 묶어내면 X제곱으로 묶어내고, 인수분해 버전으로도 다 잘 써보고.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냥 쭉쭉 풀자. 자, 가조건. GX가 빵이 되는 실근이 2개밖에 없다. 야, 이미 0하고 2가 확인되는걸? 그럼 요거 A 값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미 얘가 X축과 만나는, 즉 X절편 교점이 이미 0 또는 2가 여기에서 확정이 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A라는 근이 나오는데 얘는 이거거나 이거여야 하네. 따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갈림길이구나. A가 0이 돼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A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도 되고. 됐냐? 이렇게 2가지 상황으로 놓고 가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자네들 다음 함수 그래프 그리기 다 안 까먹고 있나? 안 까먹고 있겠지. A가 0인 경우면 이게 GX잖아. 완성을 시켜보면 세제곱에 X 마이너스 2고, 자, 그림 그릴 수 있지? 4차 함수야. 0에서 3중근이 지나가는 그림. 됐냐? 자, 그러면 나인트 보니까 이 그림 맞는 것 같은데? 나인트, 극대값이 없대. 확인을 해보자. 얘는 뭔 그림인데? 얘는 이거 W 모양이지. 이러면 얘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기는 애잖아. 맞아? 이러면 극대값이 있잖아. 후보도 빨리 갈라지네. 따라서 위에 그림인 거 알고 있고, 뭐 구하는 거야? 극소값 구하시오. 야, 이거 아직도 안 까먹고 있는 사람 있어? 여기 몇인지 바로, 뭐 바로는 아니지만 안 까먹고 있냐? 내 까먹어도 상관없는 게 그럼 그냥 구할 수 있어? 있지? 그럼 문제 없고. 극값 구하래잖아. 미분하고. 곱미분 잘해주고. 뭐 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개해도 뭐 괜찮고. X제곱 묶어주면 3X-6 플러스 X.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이 4X-6이고 X가 2분의 3. 여기가 2분의 3이구나. 따라서 자네들은 계산하시면 되고. 아까 까먹었다고 한 건 이거. 3참수도 요 철창 치는 그림 있었잖아. 야, 오랜만에 나왔는데 3, 4차 철창 기본 치는 것만 한번 해볼까? 3참수가 이제 이렇게 치는 거지. 그래서 얘가 1이고 얘가 5라고 쳐. 그럼 이걸 가지고 정중앙부터 반띵 가르고, 요 간격이 2로 다 똑같을 것이고, 그 똑같은 다음 간격은 여기고, 여기 7일 거고, 그 다음 간격은 여기. 3참수는 이제 소위 비율 관계라고 하지.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가끔 계산 편할 때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고. 됐나? 4차도 딴 것만, W 모양은 뭐 그냥 좌우 대칭 형태. 요거는 이제 만약에 이거 철창 치려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3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그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을 먼저 출발하고 나서 뭐 그다음 반가리 해라 이런 느낌이지. 이 그림도 마찬가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프라임 값이 0인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몇 줄이었지? 그것만 기억하면 되잖아. 3차는 얘는 극값은 안 하지만 그 프라임이 0이 되는 라인 기준으로 3차는 한 줄이지. 맞아? 4차는? 그냥 느낌상 몇 줄일 것 같아? 2줄이야. 이렇게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간격도 같은 거야. 됐어?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서 그럼 여긴 중앙이니까 1, 우리 여기 찾고 싶었잖아. 2분의 3. 됐지? 됐지? 뭐 그냥 알아두면 그냥 잔계산 조금 줄일 수 있는데 모른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고. 자, 1번. 자, 지금 보시면 fx가 3참수라 그랬고 fx 위에 점 알려있고 그 다음 접선도 알려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3참수에 대해서 아예 그냥 접선식이랑 접점까지 알려줬거든. 이거 fx 잡는 법 있었지? 기억하고 있어? 요 정도는 그래도 기본기로 장착하자 그랬는데. 자, 단계별로 다시 한번. 자, 자네들 이 그림은 잡을 수 있잖아. 최고창계수는 뭐 1이, A로 하자. 최고창계수 조심하라는 뜻으로 항상 1은 아닐 테니까. 그치? 그래서 이 원리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기울기가 존재하더라도 직선인 상태로 만약에 동일하게 교점의 x좌표가 잡히면 fx 세팅할 수 있잖아. 같은 원리로. 자, 지워줄게. 헷갈리니까. 그리고 나는 이거를 뭐 소위 빼남수, 뭐 차함수, 빼기함수,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나는 그냥 항상 말했지만 결국은 1학년 때부터 해왔던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 방정식의 작성이라고 해서 역주행하는 거 있었잖아. 난 항상 그렇게 얘기해줬지. 원래 이렇게 교점의 좌표라는 거는 연립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이놈의 근을 말하는 거 아니야. 넘겨주자. 보통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이거 방정식이야. 방정식은 이렇게 는형으로 만들지. 그럼 이놈의 근이 지금 1에서 중근이라 1에서 근이 2개고 미지수 하나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이렇게 세 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의 작성 결국은 이것도 고1 수학의 개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최고차항계수는 모른다면 미지수로 봐가지고 1 중근으로 갖고 K를 근으로 갖는 K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의 작성 쪽이 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우리는 얘를 넘겨서 쓰는 거고. 그래서 뒤에 직선이 mx 플러스 n하고 더해지는 거지. 그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면 너무 많은 걸 줬기 때문에 심지어 직선까지 줬지. fx 바로 잡을 수 있지. 단지 여기만 k로 하자. 즉 지금 이거 최고차항계수도 심지어 1이기 때문에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게 자연스럽게 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는 게 제일 좋아. 그냥 1학년 방정식 쓰는 거잖아. 그치? 됐어? 자, 그래서 실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얘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거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알려준 저기 gx. 야, 좀 저 gx 뭐야, 이러면. gx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야, 뒤에 난리란 소리네. gx는 저기 뒤에 붙어있던 건더기가 날아가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hx는 x-1에 얘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식 세우면 끝나네. 왜냐면 이제 hx의 f'x도 여기서 구할 수 있고 관계식을 하나 줬기 때문에 맞냐? 단지 이제 계산을 잘해줘야 되겠네. f'x 구해봅시다. 자, 미분하자. 요거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참고로 요거 미분하는 거 이렇게 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간단하게 전개하시고 2x-2인데 2 묶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겉미분, 속미분까지 기억하면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1 그 다음 얘 잊지 말고 됐나? 좀 더럽게 생기겠지만 잘 보면 뭐 나름 정리할 만해. 괜찮아. 이거 전개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계산 능력이니까 잘 봐. 항상 전개는 마지막에 더 이상 묶어낼 수 없을 때 최후에 하는 거고 지금 얘가 플러스 1인데 뒤에 빼기 x 이렇게 붙여줬잖아. 맞아? 보여? 요거 마이너스 한번 묶어내면 x-1 다시 말해 x-1이라는 항을 다 가지고 있는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x-1을 한 개 정도 바깥에다 퇴하고 묶어낼 수가 있지.
이런 계산적으로 깔끔하게 하는 거는 언제나 자네들이 반드시, 특히나 최근 수능에 의하면 이런 깔끔한 계산 능력은 많이 연습하셔야 돼. 됐어? 됐지? 딱 이 부분 때문에. 이거 보나마나 다 전개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왠지. 됐냐? 요래 놓고, 요거도 이제 괜히 이걸 전개할 필요 없는 게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hx 찾은 거야. 저따 3 넣을 거야. 그대로 3 집어 넣으면 되지, 그지? 됐냐? 계산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좀 깔끔하게 잘 해줄 수 있어야 돼. 남은 식은 그대로 여기 gx 찾은 거 여기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지? 됐지? 요 기술 까먹지 마시고요. 자, 얘도 이제 아까 못 알아먹게 막 헷갈리게 써놓은 그 시리즈라 볼 수 있겠지?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거. 한번 해볼게. 자, 일단 fs가 마이너스 1에서 뭐 이렇게 스케치 하면서 시작합시다. 최고참계수 1이라 그랬고 마이너스 1,2 극소값 하나 알려줬네. 그 다음 닫힌 구간.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자. 실수 t에 대하여 닫힌 구간이 이렇게 생겼고, 야, 이 구간의 특징 뭐야? 항상 이렇게 한 문자로 잡혀 있으면 중점이나 길이 일정한가 보라 그랬어. 얘는 지금 일단 길이는 2로 일정한 구간인 거 확인되지, 그치? 되냐? 길이가 2로 일정한 구간. 그 다음 f'x의 최소값을 자, 이건 fx 그림인데 지금 이 문제는 프라임 x를 좀 봐야 되나? 이놈의 최소값을 물어보네? 그럼 그립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정도는 잠깐만 미지수로 잡아주고 f'x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떠들려는 건지 확인 좀 해봅시다. 왜 이래 밥 줬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a인 그림이겠지. 됐냐? 자, 그래서 요 구간,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잘 천천히 해석해봐. 문제 풀 때 마치 영어 단어 해석하듯이 끊어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 프라임 그래프에서 딱 이렇게 t-1, t 플러스 1 잘랐을 때 최소값 그러면은 어디니? 여기지, 여기를 gt라고 박는 거네. 맞아? 이렇게 자르면 최소값은 팔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지, 여기. 이렇게 가면 최소값은 여기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거네. 됐나?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도 마저 읽어보면, 근데, 야, 여기에서 문자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돼. 얘도 마찬가지 중요해. 구간. 내가 방금은 짝대기로 t-1, t 플러스 1이라고 했지만, 저 구간 알다시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건 거 알고 있지? 변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잘. 그럼 지금 이 안에는 무슨 문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저거 지금? 저 구간은 지금 이게, 그래, 여기부터 여기까지인 거 알겠지? 근데 누가? f'x의 구간을 의미하는 거잖아. x지 뭔 소리 들어가는 거야. x의 구간을 말하는 거야, 쟤는. 됐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그러니까 이런 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줘라. 닫힌 구간 마3, 마1 그랬거든? 그럼 얘는,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알잖아. 근데 얘는 중앙에 뭔데? t. 이 구간에서 gt의 값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 맞아? 요거 파악을 잘 생각해 주셔야 돼. 문제 잘 읽고. 됐냐? 즉, 이 구간에서 fx의 어쩌고 저쩌고를 보는 거라 얘는 x의 범위인 거고. 이 구간에서 gt의 어쩌고 저쩌고를 보는 거니까 얘는 지금 t 범위인 거지. 됐냐? 문자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됐냐? 자, 그러면 일단 구간까지 오케이. 자, 그럼 요 해당하는 구간에서 gt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 gt가 뭐였어? 아까 구간 잘랐을 때 최소값이었지. 자, 언제 말하는 건지 알겠어? 좀 좁게 잡아볼게. 이게 2라고 쳐. 요 간격이 2라고 쳐. 야, 아이고. 여기면 내 주먹. 여기가 최소값이지. 옆으로 가면 최소값. 같이 내려가지. 변하지. 이걸 변한다 그러잖아. 근데 언제부터? 자, 여기 꼭지점 들어간 순간 여기가 최소값이지.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최소값 변해 안 변해? 변해? 계속 여기지. 최소값이 안 변한다, 일정하다 그랬는데 그게 지금 여기부터 여기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냥 그림에서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야. 됐냐? 그치?
우리 문제에서 규칙대로 이제 구간을 가지고 이렇게 구간 길이가 2로 일정하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기도 해. 구간이 막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2로 일정한 간격으로 최소값 변하는 순간 찾아보면 처음으로 꼭지점이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계속 최소값은 여기로 고정, 딱 여기 걸릴 때까지 계속 최소값은 여기로 고정. 이제 이거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얘가 벗어나니까 다시 최소값이 내 주먹인 여기가 되는 거지. 됐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해냈으면 됐을 거고, 그리고 변수 파악이 잘 돼 있다면 따라서 t가 가장 작은 경우인 마이너스 3인 경우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이거인 거고, 그 다음에 t가 가장 큰 쪽인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요거의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0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변수 파악이 잘 돼 있어야 그러니까 자, 그냥 여기다 따라올게. 지금 x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요게 저 f'x 그래프면, 이게 지금 f'x 그래프면 최초로 여기 꼭지점에 걸리는 지점이 여기랑 뭐 요 순간이라는 얘기인 거고, 그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겠네. 이게 지금 f'x 그래프면 x축은 별로 안 중요해. x축은 별로 안 중요해. 이런 식으로 오다가 처음으로 딱 걸린 순간, 그게 이제 닫힌 구간에서 t가 마이너스 3일 때, t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다시 이때, 맞아? 이 그림이 요 그림. t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오른쪽으로 커졌을 때가 요 그림이다고 알려준 거야. 됐냐? 중요한 건 그래서 뭐 알려준 거야? 축 알려준 거라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준 거라고. 됐냐? 그래서 a 값이 나오는 거. 됐나?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라고. 간격 같을 거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 0이, 마이너스 3이겠네. 됐냐?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찾아주시면 끝. 그럼, 실은 아마 해설지는 이게 이제 아직 적분은 안 들어가니까 fx를 최고차함계수가 1인 그러면서 이렇게 세팅하고 미분하고 내려가서 이제 힌트 막 쓰는 걸로 돼 있겠지만, 수능 특강이고, 내신 준비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써. 이게 더 편하지 않아? f'x의 절편이랑 다 나와 있으니까, 얘 바로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최고차함계수는 몇이겠냐? 저기 fx가 최고차함계수가 1이니까 그거 미분한 거면 최고차함계수가 3일 거고. 부정적분 써도 되니까 부정적분 써. 쓰지 말란 법 있어. 되냐? 그래서 그냥 부정적분에서 그 적분상수 C만 잊지 마시고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도 당연히 되지. C 찾을 재료가 어디다 썼냐, 어딨냐, 어디 갔냐. 여기 지나간다. 즉, f-1은 2다를 이용하면 C를 찾을 수 있고. 됐지? 됐지? 마지막 3번 가봅시다. 서로 다른 정수네, 정수. 이런 조건 잘 보십시오. 정수야. 또 때려 박아야 되나? 그 정도 생각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 다음, 4차 함수야. 저거 딴 건 몰라도 이렇게 생긴 애지. 바로 그렇게 되나? y는 7 라인에서 예를 들면 3중근의 근 하나. 맞냐? 아니면 쟤는 개형이 너무도 뻔하게 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 박아놓고 시작해보자. 됐냐? x축 아니야 7 위로 7칸 올라갔잖아, 그지? 자, 그 다음 2보다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2보다 이건 앞에서 나온 거지. x는 2에서 극소값 갖는다 알려준 거지.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이면 여기 아니면 여기가 2라고 알려준 거네. 됐나? 그 다음 나 조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2보다 큰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야, 지워야 되네. 누구 지우면 되냐? 자, 누구 죽일까? 투표. 누구 죽이면 되냐?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지금 여기랑 여기 두 군데잖아. 이 그림이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 2보다 크잖아. 2보다 큰 쪽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경우가 없음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지? 이 그림이지, 이 그림. 2보다 오른쪽 보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 없잖아. 왼쪽에 있지. 맞아? 따라서 오른쪽을 지워야 됩니다. 꺼정. 됐나? 자, 그럼 보자. 일단 2에서 극소니까 지금까지 찾은 힌트를 확인해 보면 이게 0이다 라고 알고 있고, 아까 나 힌트는 자, 이 그림이 아니야 라고 말한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A가 2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2보다 작고 B는 2보다 크단다 라고만 준 거거든. 뭘 딱 알려준 게 아니야. 등식은 하나밖에 없고 미지수는 2개고 정수조 있고 맞아? 때려박는 거일 가능성이 좀 크겠네. 맞냐? 그런 식으로 잘 방향 잡아가고 그럼 이제 잘 미분해서 해볼까? 그래서 내가 이제 자네들 원래 이렇게 돼 있는 미분, 뭐 미적분하는 분들은 당연히 돼 있겠고 내가 그냥 아예 처음에 겉미분, 속미분 모양으로 요거 미분하면 이렇게 돼 라고 편하게 알려줬는데 기억하고 있어? 그치? 겉모양 미분하고 속에 아마 속에 막 딴 걸 주진 않을 건데 만약에 속에 뭐 2x 붙어 있거나 하면 2 한번 곱해줘야 되고 그치? 너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너는 모르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거 미분한 거 곱미분해서 그게 아니면 이제 저거 전개해서 해야 되니까 곱미분해 준 거 바로 씁시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비두고 더하기 앞에 거 내비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7도 날라가겠지. 자 이러면 이제 x-a의 제곱을 묶어줄 수 있고 그럼 3x-3b 여기에 하나 남지. 따라서 야 지우고 쓸게. 4x-a-3b야. 4x-a-3b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2 박으면 0이다. 즉 2-a의 제곱. 그 다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8-a-3b 이것이 0이다. 등호는 이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됐나? 그럼 여기에서 얘는 지워도 되네. 얘가 0일 리는 없거든. 왜? 이 범위. 그럼 얘가 0이다. 가볍게 오는 거고 그럼 이거 잘 넘겨보면 뭐냐? a 더하기 3b가 8이다. 힌트 준 거네. 딱 배합이 지금 딱 이쁘게 각이 딱 나오네. 됐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해야 할 일을 잘 정리는 해놔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건지 무엇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건지는 정리를 확실하게 잘 해줍시다. 이거의 실근이야. f'x가 0이 되는 이거 지금 누구 그림 그린 거냐? fx 그림 그린 거지. 다시 말해 프라임이 0 되는 값이 바로 이 a와 b를 말하는 거냐? 맞아? 뭐가 맞아? 아니지. 뭐 말하는 거야? 프라임 이건 fx 그림이잖아. 프라임이 0이 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a와 얘입니다. b 아니야. 됐지? 됐지? 즉 여기에서 말하는 실근의 합이란 얘기는 a하고 2하고의 합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됐지? 결국 A의 최대값 구하기. 그럼 A가 최대인 경우로 바로 시작하지 뭐. 정수잖아. A가 1. 근데 이제 1인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확인차는 하자. A가 1이야. 그럼 3B 8 돼야 되는데 B가 3보다 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A가 1이면 이제 정수가 안 되지. 그래서 A가 최대인 걸 찾아야 되는데 1은 지금 아닌 거 확인. 그럼 0인가? 0 돼? 마 1 돼? 마 1부터 되네. 마 1이 되면 넘어가서 9가 되고 이러면 그때 B 값은 3이 될 건데 범위에 있거든. 요게 A가 최대인 경우겠네. 됐나?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1. 됐지요? 됐지용?